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한 건 뭐냐면 시의 화자지, 화자. 즉, 시에서 나오는 나. 그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해지고 말투가 정해지고 화자의 감정을 알 수 있고 그렇다 했죠. 오늘은 시의 생명, 운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운율은 무조건 뭔가 반복돼서 생겨. 운율이 리듬인데 뭔가 반복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반복이라면 내용까지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운율. 시에서 음악성을 담당하고 있는 이 운율은 일단 우리가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에서 시를 통해서 살펴볼게. 뭐가 반복돼? 이 시는 뭐가 반복돼? 일단 딱 보이는 거. 문장 두 개가 1행하고 4행에서 반복되지. 운율 만든 거야. 문장 반복. 그 반복할 수 있는 단위는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바로 이따가 보긴 할 건데, 봐봐. 일단 문장이 반복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봐봐. 읽어서 이제 알 수 있는 반복의 단위가 있어. 그게 바로 끊어읽기 단위가 있어. 봐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다음은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뒷문, 아이고,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이렇게 끊어읽기가 반복되는 시들이 있는데 얘는 세 덩어리잖아. 이 끊어읽기를 음보라고 하거든. 자, 끊어읽기 반복. 그 중에서도 3음보. 그리고 또 있다. 글자 수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글자 수 반복은 약간 근데 얘들아 뭐 수학, 수열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 문학 예술이잖아. 글자 수 반복은 세 종류가 있어. 니네 시조할 때 배웠을 수도 있어. 초등학교 때.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면 3, 4조. 네 글자, 네 글자면 4, 4조.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뭐였냐면 7, 5. 일곱 글자, 다섯 글자 7, 5조가 있는데 얘는 7, 5에 가까워. 봐봐. 엄마야, 누나야, 6이지. 강변살자 4. 나 아까 말했지만 수학이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거에 맞추는 거야. 뜰에는 반짝이는 7. 금모래빛 4. 뒷문 밖에는 5. 많이 모자라네요. 갈리페 노래 5. 엄마야 누나야 6. 강변 살자 4. 그래서 어쨌든 3, 4나 4사랑은 안 맞잖아. 7, 5쪽. 자, 이 시는 대충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은유를 만든 시예요. 그리고 무조건 운율은 뭐가 반복돼야 돼요. 반복. 자, 그래서 밑에 운율을 볼게요. 운율이란 시에서 느껴지는 가락을 말하고 무조건 있어야 돼. 시에서 음악성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멜로디만 붙이면 이제 노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시와 노래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운율을 만드는 방법을 볼게. 다 지금 봐봐. 초록색으로 색칠해야 되는 부분 뭔가 반복이야. 반복이야. 하나씩 볼게요. 그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얘들아. 아니, 일단.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는데 소리의 단위를 볼게. 첫 번째가 특정한 음이야. 얘들아, 자음이나 모음. 알지? 우리가 맨날 키보드 손가락 엄지로 양손으로 치는 거. 그 특정한 자음이나 모음을 반복하면 운율이 생겨.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죠.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밑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지금 리을이 엄청 많이 쓰였거든? 이거 운율을 만든 거야.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이번엔 글자. 특정한 음절, 글자나 단어. 시에 쓰인 단어가 시어야. 를 반복하면, 얘들아 글자의 반복 봐봐.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뎁자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자, 리의 반복 보이지? 그다음 시어는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강물 두 번 나오고 물은 세 번 나오지. 요런 거. 그 다음은
구절, 조금 더 길어져서 구절 아니면 문장 구조. 그래서 밑에 있는 시 봐봐.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붐비다. 그럼 반복되는 패턴은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어디 어디 밑에 붐비다. 그래서 얘들아 오늘 우리가 외울 시도 우리가 눈발이라면 그것도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잖아. 그건 총 문장 세 개로 돼 있는데 처음하고 끝이 우리가 눈발이라면 뭐뭐는 되지 말자, 뭐뭐는 되자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큰 단위가 반복되는 주에는 여러분이 시를 잘 외워요. 잘 외워요. 근데 작은 단위가 이런 위에처럼 그냥 자음 모음이 반복돼서 운율을 만들잖아. 여러분 난리 나요. 다 틀리고 진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 진짜로 똑같은 문장의 반복 봐봐. 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맞으려 하여도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옵니다. 주어 서술어 똑같은 문장 세 번 반복됐죠? 요거요. 그 다음은 얘들아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 있죠. 이게 음수야. 그야말로 얘들아 수학으로 말하면 글자 수니까 음수지. 아까 말했던 대로 세 종류가 있어. 시조에 쓰이는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4, 4조, 네 글자, 네 글자. 그리고 7, 5조. 보통 요 세 개 더 있는데 일단 요 세 개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시를 보면 이건 완벽한 7, 5야. 봐봐. 산 너머 남촌에는 7. 누가 살길래 5. 해마다 봄바람이 7. 남으로 오네 5. 그 다음 얘들아 이번에는 음보는 끊어읽기야. 끊어읽기. 이건 더 적어. 보통 두 개 있어. 삼음보와 사음보가 있어. 그리고 시조가 사음보야 얘들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시조. 확인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써봐. 삼음보는 미뇨야. 미뇨 있지. 아리랑 같은 미뇨. 미뇨가 삼음보고 사음보는 시조야. 민요에 많고 시조는 모두 100% 자음보 보세요. 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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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1, 2, 3.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서 삼음보라고 대놓고 말하기 싫을 때 시험 문제에서 민요적 율격이라고 숨겨서 말해요.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여러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말이 나올 거야. 그다음 시조.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여가 단심가 배운다며. 그럼 하여가부터 사음보야. 얘들아 모든 시조는 사음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한 줄이 네 덩어리로 끊어져.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그래서 넘겨보면 시조는 사음보의 반복.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박자를 맞출 수가 있거든. 글자 수를 맞추거나 음보를 맞추면 얘들아 리듬 타게 돼서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외울 때 그래서 그렇게 외웠을걸? 구구단 외우는 톤이 있잖아. 박자가 있잖아. 이른이, 이사.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나중에 6, 9, 54, 7, 8에 56 이렇게 저절로 박자 맞추면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자문을 했다면 하늘천, 따지, 거무련 이것도 박자 맞춰서 외우게 돼 있어. 요런 걸 이제 외형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할게. 그다음 마지막 의성어와 의태어를 반복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의성어는 뭐냐면 얘들아 이 가운데 성자가 한자로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야. 그럼 의태어의 태는 뭐게? 태도, 모습이야. 그런 거 있잖아. 소리 흉내낸 말. 야옹야옹, 칙칙폭폭, 개굴개굴. 어? 근데 의태어는 소리가 나면 안 돼. 반짝반짝, 알록달록. 이런 거 있지?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예로 든 거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두 세트죠. 뭐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쓰면 저절로 운율은 또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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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솝. 작가가 만든 의성어야.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다음에 철철철. 얘들아 이거는 색깔이 넘쳐 막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느낌을 주는 작가가 만든 의성어인데 철이란 말이 세 번 나왔잖아. 역시 운율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이런 운율은 어떤 기능을 하냐? 일단 시에서 시를 시로 만들어주죠. 음악을 듣는 듯한 즐거움. 그다음, 말에 대해 새로운 감각. 그다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운율도 생기지만 주제도 강조되지. 그래서 주제에 연결되어 시의 의미를 풍성하게. 그다음, 시의 개성을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어조. 그래서 운율의 종류를 아까 선생님 말하려다 만 거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면 외형률이고 안에 존재하면 내재율이야. 얘들아 바깥 외랑 안 내자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읽을 때 리듬 타게 되면 외형률이야. 그래서 봐봐. 얘는 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음수율 했지? 3, 4조, 4, 4조, 7호조. 음보율은 3음보, 4음보 했지? 그러면 음위율은 뭐냐면 이 위가 위치라는 뜻이거든, 위치? 어떤 자리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냐야. 음이율은 얘들아 머리 앞부분이 반복되면 두운이라고 하고 마지막 글자가 반복되면 가군이라 그래. 가군이 라임이야, 여러분 알고 있는. 끝 글자 반복이 그리고 더 많아. 근데 중등 국어에서는 요 음수율, 음보율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음이율은 한문으로 된 시에 나와. 한문으로 된 시. 한자로 된 시 있지? 우리 중학교 때 안 배워. 근데 이제 가군이란 말은 그 라임하고 같은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는 해요. 자, 그리고 정형시에서 많이 쓰는데 정형시는 뭐의 줄임말이야? 정해진 형식.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시조가 있어요. 시조. 그럼 이제 안에 숨어 있는 운율은 음보나 음보, 삼음보, 사음보나 아니면 글자 수 음수율로 맞추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자음, 모음의 반복, 단어의 반복, 문장의 반복, 구절이나 문장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만드는 방법인데 주로 어디에 많아? 자유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이제 우리 나중에 시조를 외우는 달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달은 통과율이 높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자유시를 외우라고 하면 특히 그 자유시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리고 뭐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정형시 나왔으니까 시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형시 바로 정해진 형식의 시. 정해진 형식. 그래서 정형이야. 정형. 그리고 시조의 형식이라면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사실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 줄로 돼 있어? 기본 세 줄이죠. 근데 각각의 이름이 다 다르죠? 자, 초, 중, 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총 3장. 그리고 시조는 사음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음보를 나누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글자 수를 써는 거야. 근데 음보를 두 개씩 묶으면 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 구는 6개야. 3정 6구고 이 글자 수 전체를 더하면 크게 45자를 넘거나 모자라지 않아. 내외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꼭 45가 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45자 내외고 근데 요건 무조건이죠. 사음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보마다 쓰인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3, 4조나 4, 4조고 사음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국룰. 얘들아 이건 다 진짜 우리나라만의 그 시조는 우리나라만 있고 우리나라 그 시조의 규칙이면 진짜 국룰이겠지. 그 시조에서 가장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여기야. 여기를 뭐라고 불러? 종장의 첫 음보. 여긴 무조건 세 글자여야 돼. 이게 네 글자나 두 글자다? 시조가 아니야. 시조처럼 보이지만 시조가 아니야. 여기가 완전 중요. 그래서 그걸 진짜 밑에 있는 시로 확인할게요. 자, 이거 이방원의 시인데 얘들아 여기 지워. 이거 잘못해서 여기 끊으면 안 돼. 그럼 밑에 오음보가 됐잖아. 지우세요. 자, 상음보 보이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여기 글자 수 고정. 우리도 무조건 세 글자. 자, 고등학교 때까지 따라올 규칙 시조를 배우면 우리도. 근데 여기가 세 글자면 그 뒤를 좀 길게 해도 돼. 우리도 이같이 할 거죠?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시조의 규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넘겨서, 아이고, 끝났네. 얘들아, 날개 문제 7개 해보세요. 오답하면서 하는 거 알지? 틀린 거 X 치면서 해. 예, 됐다. 얘들아, 못한 사람 없지? 7문제니까. 못한 사람. 있네. 자, 1분 있다가 다 확인해 볼게요. 운율이 있어서 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댔어 운문. 시가 운문. 나머지는 산문. 그죠?
보자. 1번은 운율이고, 그치? 2번은 오고 X야. 왜냐면, 자, 문맥적인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운율은 뭐, 무조건 뭐야? 반복. 반복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3번. 5번이지. 이것도 시에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운율이랑 상관이 없어. 자, 봐봐. 1, 2, 3, 4는 다 반복이 있죠? 반복이 운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반복이 없는 거 4번이네. 그치? 그 다음에 5번. 3은 뭐? 얘들아 찾았어? 1번이지. 새약시 모래 떠오는 부끄럼 같이. 나머지는 다 사원보다? 한번 읽어볼게.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완전히 시조야. 다음 뭐야?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밥만 벌어, 이렇게 돼. 1번이야. 나 6번. 반복은 운율을 만드는데, 거리가 먼 건 2번이지. 얘들아, 2번은 심상 얘기죠? 심상. 지난주에 한 거.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자, 그 다음에 7번. 얘들아, 이 신의 운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3은 뭐야? 봐봐.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이거 얘들아 여기 지금 슬래시 그어져 있는 건 사실 엔터 쳐야 된다는 뜻인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음보 표시할 때 긋는 거랑 다른 거야. 그리고 슬래시 두 개 있는 거는 두 번 엔터 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연이 바뀐다는 소리야 지금. 근데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옆으로 써는 거야. 자, 그래서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그다음 2연.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 3연.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그다음 4연.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7호조인데? 봐봐. 아기가 잠드는 걸 7. 보고 가려고 5. 아빠는 머리맡에 7. 앉아 계시고 5. 그치?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 두 개 반복되지. 누가 뭐 하는 걸 뭐 하고 어쩌고 하려고 누구는 어디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두 번 나오지. 그리고 맨 끝이 다 고로 끝나, 얘들아. 가군이 있어. 봐봐. 보고 가려고 앉아 계시고 보고 자려고 잠을 안 자고 보고고고야. 상관이 없는 건 4번이지. 사실 그리고 함축적 의미의 시어가 쓰이지도 않았는데 쓰였다고 하더라도 운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질문. 네, 이제 열, 일곱 문제. 좀 걸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이라. 운율 17문제 시작. 그리고 역시 날개 문제에 있는 설명 참고하면 좀 잘 풀릴 거예요. 한 10분 줘보겠어. 40분이니까 50분에 물어보겠어.
어? 시가 아니면 다 산문이야. 운문이랬잖아, 시는.
다 못한 사람. 그치. 아직 10분 안엔 힘들죠. 5분 더 줄게요. 근데 이제 좀 내공 쌓이면 그냥 껌이야. 어, 자, 1분 뒤에 물어볼게요. 잘못한 사람 보겠습니다.
얘들아 1번. 운율. 자, 다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야만 X. 그럼 나머지는 집에 가서 형광펜 어떻게 한다? 오운율, 시, 말의 가락, 내용률과 내재율, 반복을 통해 형성, 일정한 위치, 특정한 소리 반복, 형성되기도. 요렇게 쳐야 돼. 형광펜 쭉쭉 그으면 안 된댔어. 그럼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펜 낭비밖에 안 돼. 요래야 요점을 더 잘 찾는 능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를 고치면 돼. 자, 네 마디가 아니라, 이건 음보가 없어. 이건 음보 못 끊어. 아니, 네 마디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끊어진다를 지워버려. 그럼 되겠죠? 그럼 음보가 없다는 또 소리겠죠? 비슷한 문장 구조 맞지? 얘들아, 문장이 네 개인데, 두 개, 두 개씩 반복된다? 봐봐. 위에 거는, 뭐뭐와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한 고양이야 어디에, 무슨 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도다. 그거 두 개 반복되지? 밑에 두 개는 어떠고 저쩌고 한 고양이에 어디 어디에 무슨 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라. 요렇게. 그치? 이건 맞아. 의성어 없어.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 맞지? 고양이 많이 나오고 봄 반복되고 그치? 또 하나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소리가 오는 거 얘들아 전부 봐. 털에 눈에 입술에 수염에 또 뭐 있어? 뭐뭐 하도다 뭐뭐 하도다, 뭐뭐 알아, 뭐뭐 알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죠. 넘겨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 음보 찾아줄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얘들아, 3음보를 작가가 이렇게 배치한 거야. 1, 2, 엔터 치고 3. 이래도 돼, 승질나겠지만. 얘들아, 문학은 계속 말하지만 예술이잖아? 그래서 밑엔 또 봐.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이번엔 옆으로 1, 2, 3. 3은 뭐야? 따라서 3문보 찾는 거야. 그러면 민요인 2번이죠? 자, 1번은 아예 음보가 없어요. 1번은 다른 식으로 운율을 만든 시고, 5번도 음보는 없어요. 문장 반복이고, 3번, 4번은 4음보예요. 둘 다 시조예요. 아니, 4번은 시조 아니고, 요렇게 사은 거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빨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요렇게.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 나무 타령이라고 어린애들 부르던 노랜데, 얘들아, 요거 이음보야. 선생님이 3, 4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음보가 딱 나와버렸네요. 목에 걸려, 가시나무, 죽어서도 살구나무, 와들와들 딸기나무. 자, 이음보고, 이음보는 근데 여러분이 낯설지가 않아 어릴 때 듣던 자장가가 이음보야, 얘들아.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그래, 애들이 듣다가 스르르 잠들지, 그치? 글자 수 잘 봐. 사사조지, 얘들아. 네 글자, 네 글자지. 그치? 그리고, 나무라는 단어 반복되지. 문장 반복되지. 어디? 어서 가자, 갓나무야. 다시 오자, 온나무야. 문장.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음부 썼죠? 의태어 보이지? 와들와들, 부들부들. 의태어.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로 운율을 만들고 있거든? 이 중에 2개만 썼으면 4번은 답이야. 무려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운율을 만드는데. 됐죠? 그 다음, 5번. 얘들아, 이것도 틀렸을 수 있어. 안 가르쳐줬으니까. 울림소리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이 처음에 예비 중일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울림소리를 처음 알게 돼. 울림소리라는 거는 자음 중에서 얘들아, 자음 알지? 기억부터 히읗 중에 딱 4개. 그 자기 이름에 울림소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야. 왜냐면 울림소리가 들어가면 맑고 고운 느낌을 주거든? 그게 바로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인데 얘들아 이응은 받침만 이응이야. 받침만 이응이에요. 얘들아 이거 읽어봐. 읽어봐.
받침만 이응이야. 앞에 있는 건 동그라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얘는 모음만 있는 거거든? 우리 의문할 때, 이제 곧 문법할 때 하겠지만, 자기 이름에 울림소리 몇 개 들어가나 봐봐. 그래서 울림소리가 쓰인 게 일단 맞아. 맞고, 글자 수 반복이 없어. 글자 수 아니고 삼음보 맞아. 근데 왜 변형된 삼음보냐면, 자, 이거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 아까처럼 봐봐. 삼음보인데 1, 2, 3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배치했어. 봐봐, 봐봐, 봐봐.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야? 1, 2, 3, 1 그리고 엔터 치고 2, 3. 삼음보인데 요렇게 배치했어. 이게 변형된 삼음보. 만약에 제대로 된 삼음보면 변형이 안 됐으면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엔터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진 맞죠? 그러니까 각행의 끝에서 같은 소리 뭐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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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자, 그다음에 6번은 요 연이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냥 풀어서 쓰면 되죠. 내가 그 손님을 맞아서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내 두 손은 한몫 적셔도 좋을 것이다. 그럼 차이점이 뭐야? 운율이 없어진다. 어? 한문이 풀어 쓰란 소리야. 시를 내 뜻을 풀어서 쓰라고. 그다음에 7번. 자, 시조잖아. 4음보네. 그러면 글자 수는 3사나 4사네. 따라서 음보 반복과 글자 수. 글자 수 어디 갔어? 글자 수 없네. 3번이네. 글자 수가 있었으면 그것도 답이야. 그 다음에 8번은 얘들아 문장 구조의 반복이지? 별 하나에 뭐뭐와 이게 4번 나오니까 문장 구조 반복. 반복되는 말?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운율을 만든다.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시조거든? 홍랑이라는 기생이 쓴 시조야. 그럼 10번을 끊으려잖아, 종장을. 밤비에 세입꽃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서서 얘들아 이걸 밤비인데 밤비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지. 사슴이야? 어? 밤비, 밤에 내린 비. 그 다음에 11번. 그러면 사음 보고 글자 수 3, 4나 4, 4. 1, 4번이죠. 다음 12번. 시조에 대해서 틀린 거 어디 갔어? 얘들아,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죠. 그리고 시조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 현대 시조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엄마야 누나야 나왔다. 끊어읽기, 삼음보. 그 사음보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일행과 사행의 똑같은 문장. 답은 1번, 5번. 그 다음 14번. 노래는 운율이 있기 때문이죠. 시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자, 오기원의 포근한 봄인데, 여기서 운율 어떻게 만드냐면, 얘들아, 일단 봄눈, 눈이라는 말, 봄이라는 말, 합쳐서 봄눈이라는 말 엄청 반복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심지어 똑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 3번 나오죠. 어디 위에 쌓이는 봄눈. 따라서 답은 1번, 4번이죠. 거의 패턴 찾는 연습이야, 그치? 그 다음에 16번, 얘들아, 이거는 틀린 사람 글자 수 반복 없죠. 그러면 아직 안 나왔어요. 대꾸가 뭐냐면, 바로 뒤에서 하겠지만, 대꾸는 짝을 이루는 거야. 대꾸의 말뜻은 대칭이다. 뭐가 구절이. 그래서 봐봐. 이게 노래처럼 1연하고 2연이 대칭이야. 봐봐. 뭐뭐같이, 뭐뭐같이, 뭐뭐 하고 싶다가 2연에도 뭐뭐같이, 뭐뭐같이, 뭐뭐 하고 싶다. 짝이야. 그래서 이런 걸 대꾸라고 해요. 그 다음 나머지 다 맞아요.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마지막. 자, 세 마디씩. 3은 뭐야, 이거? 얘들아, 아까 앞에서 안 했지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끈을걸 수 있거든? 세 마디고,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는데, 따라서 운율을 만든다. 음악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면 같은 소리 반복되는 것만 한 번 더 볼게요, 앞에서. 여기야. 얘들아, 봐봐. 이, 이, 다. 다. 그지? 일종의 이것도 가군이죠? 같은 소리 반복 맞죠? 자, 질문. 모르는 분들 질문. 그럼 두 번째 표현 방법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이거 끝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잠깐만.
얘들아, 시의 표현 방법인데, 이 표현 방법은 꼭 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 직유법 알지? 어? 직유법, 의인법,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나 다른 문학에서도 쓰이는 거라서 더 활용 범위가 좀 넓어요. 운율은 이제 시에만 있지만. 자, 그래서 시의 표현 방법을 우선 하기 전에 이 두 글을 비교를 해볼게. 자, 가는, 요게 산문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시 빼고 다 산문이라니까? 나가 시잖아, 운문이야. 운문이 시야, 운율이 있는 글이니까. 그러니까 운문은 100% 시밖에 없어. 그럼 둘을 비교해볼게. 자, 그날 공연이 시작되자 피아노 위에 한 여성이 앉았다. 야, 피아노 위에 앉으면 안 되잖아. 이상하지 않니? 이거 왜 안 고쳐지지? 피아노 위에 앉으면 깔고 앉은 거잖아. 자, 그녀는 관객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쉴 새 없이 건반을 오르내리자 다양한 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관객들은 그 음들을 음미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이걸 시로 바꿨어.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 갑자기 물고기가 웬 말이야? 자, 신선한 물고기. 뭘 나타내려고 한 거야? 그치, 음률, 음계, 멜로디 등이겠죠. 그래서 바다가 나오는 거고, 내가 가장 신나게 시퍼런 칼날을 집어들었다는 거는, 뭐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파트나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게 시의 표현이야.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표현 방법을 찾으려면 항상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관념은 뭐냐면, 진짜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럼 보조관념은? 아니, 선생님이래. 갑자기.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표현하고 싶어서 갖다가 쓰는 거. 네,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특히 뭐 그런 보조관념 되게 많이 갖다 쓰죠. 똥 같다, 뭐, 역 같다, 뭐, 이런 거 전부 보조관념이죠. 그치? 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표현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이라고도 하고 수서법이라고도 해.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총 세 가지 그룹이 있어. 그 그룹부터 볼게. 첫 번째가 비유하기 그룹이야. 그야말로 비유할 때 쓰는 거.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비유와 상징 출판사도 있잖아? 원래 비상이잖아, 지금은. 비유와 상징은 국어 출판사에서 시작해서 이름이 비유와 상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 주기 위한 그룹이 또 있고, 마지막이 강조하기 그룹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각 그룹당 12개 정도씩, 총 36개 정도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거 5개씩, 5개씩만 볼 거야. 이 중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뭐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A는 B와 비슷하다. 비슷하다야. 제일 많이 쓰고, 두 번째가 은유법인데, 은유법이 더 어렵죠. 왜냐면 이 은자는 숨기다거든? 숨겨서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완전 A를 B라고 하면서 이유를 안 알려줘. 봐봐, 예를 들어서, 사랑, 원관념 사랑, 보조관념 커피. 그럼 직유법은 이렇게 돼. 사랑은 커피처럼 뜨겁다. 이유를 알려줘, 그러니까. 사랑은 커피처럼 달고도 쓰다. 뭐, 이렇게. 근데, 은유법이 되면 어떻게 돼? 사랑은 커피다. 그럼 도대체 왜? 그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요게 은유법. 그래서 여기도 봐봐. 내 마음은 호수래. 왠지 안 알려줘. 넓거나, 깊거나, 맑거나, 고요하거나, 그 모두거나,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인법은 알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자가 쓰여있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의인법이죠? 그럼 이거 맞춰봐. 이거 매년 테스트한다, 이걸로 내가. 그 해 예비 중일들을. 귀에 가까이 눈을 두고, 다정한 손길로 실끝을 건네면, 언제나 선뜻 빌려준다?
내 작은 귀. 자,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물일까요? 어제 반은 맞히는데. 어제 두 반은 맞히던데. 뭐? 이어폰 땡. 바늘이죠? 얘들아, 바늘 구멍에 다른 말이 바늘귀잖아. 그래서 귀에 가까이 눈을 둔다는 거는 바늘 구멍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두고 니네 근데 바늘에 실 끼워 봤어? 안 해봤으면 그렇게. 그래, 그거 잘 안 들어가 가까이서 보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바늘 얘기예요. 제목, 아니, 너가 바늘이야. 제목이 바늘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활. 얘들아, 활동하다 할 때 활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활할 때 활인데 활력.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 생물이 인간이잖아? 그럼 지금, 아니, 의인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을 생물처럼 표현했죠? 마지막, 대유법은 흔하지 않아. 대유법의 뜻은 일단 대표해서 비유를 한다는 뜻인데, 이건 그냥 나오는 걸 외우면 돼. 왜냐면 새로 만들어지지가 잘 않아.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무슨 뜻이냐? 일부분이 전체를 나타내거나 이런 게 있어. 얘들아, 금수강산은 어딜 말하냐? 금수강산이 어디야? 헐. 금수강산이 어디야?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라고? 어? 안 들려. 금수강산. 얘들아, 이게 뜻은 금, 비단에 술을 놓은 강과 산.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야? 어느 나라야? 북한이래. 너희 초등학교를 가야겠다.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안 되었다. 삼천리 금수강산. 중국이래. 얘들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 옛날부터 얘들아 그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나눠지기도 훨씬 전에 금수강산하면 왜 비단에 수놓은 것 같은 강산이냐?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게 북한이고 중국이라니 진짜 완전.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강하고 산밖에 없어? 아니지. 우리나라에 뭐 들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게 대유법이야.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봐봐. 이건 진짜 우리나라 옛날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시가 있어. 빼앗긴 들은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야. 봄은 뭐겠어, 그럼? 봄은 뭐겠어? 광복이죠. 아니, 들을 빼앗겨도 계절은 오겠지. 그 진짜 봄이 아니라 광복인데, 광복의 어떤 그 해방감, 따뜻함, 그래서 그 봄이라는 말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보니까 외국에서 온 표현 같은데 봐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요람이 우리나라에 없잖아. 요람 출생부터 뭐까지야? 죽음까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어디 북유럽의 그 복지제도를 대표하는 말인데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래서 나온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그럼 사실 요람이 아니라 젖병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 갓난아기일 때 생활을 대표하는 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유를 먹는 사람도 있지. 근데 요람을 딱 정한 거야. 이런 게 대유법이야. 그럼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얘들아 패는 뭘 말할까? 그렇지 여론, 언론. 옛날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터넷이겠지만 다 그런 게 무슨 언론 매체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그게 칼보다 강하다는 건 칼은 뭘 말하겠어? 너 칼은 칼을 말해. 장난하는 애가? 칼은 뭐를 대표해서 비유된 말이겠어? 어? 그래, 무력이나 폭력으로 언론을 탄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옛날에 나와서 굿이나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팬이니까 또 이거 서양 거겠죠. 이런 게 대유법이야. 이런 건 그래서 나왔을 때 기억하면 돼. 흔하진 않아요. 두 번째, 변화를 주는 거. 얘들아, 심심하니까 변화를 주는 방법들. 첫 번째, 반어법.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거 많이 듣는 사람은 좀 생활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왜? 비아냥거릴 때 많이 쓰기 때문이죠. 아주 그냥 잘하는 짓이다. 이런 거 반어지. 지각했는데, 아이고, 빨리도 오네. 이런 게 반어야.
근데 국어에서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얘들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 다음 주에 나올걸? 근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반어인지를 몰라. 그건 선생님이 알아. 이 시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슬퍼서 죽을 것 같다는 소리거든? 그걸 반대로 해놓은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반어라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두 번째, 역설이 또 잘 나오죠. 역설은 모순, 얘들아. 말이 안 돼야 돼. 밑에 봐봐. 님은 갔는데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려면 이건 무슨 뜻인 거야? 아니, 죽었는데 장난하냐고.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 안 보낸 거야? 마음 속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게 역설이야. 말이 안 돼야 돼. 작은 거인. 이런 게 역설법이야, 얘들아. 야, 그런 표현도 있어. 가깝고도 먼 나라. 어디야? 일본이지, 뭔 북한이야. 북한은 아직 우리 통일의 대상이고, 얘들아, 물론 북한이 이제 자기들은 통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했지만, 너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북한말 배워야 돼. 국어에 딱 들어있어,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고 틀어진 사이라서 옛날에 독일은 안 그랬거든? 독일은 동서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전쟁하고 갈라선 건 아니라서, 이렇게 막 이상가족끼리 편지 보내거나 교류하거나 그거 가능했는데 우리는 완전 등 돌렸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각자 발달을 하고 있은 지가 거의 100년이 다 돼가. 그래서 중학교 때 북한말의 특징, 뭐 이런 거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는 단어는 있어.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다른 나라로 보기는 아직까진 그렇고 어른들 정서는 그렇고 니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가깝고도 먼 나라는 일본이죠. 아, 가까운 거야. 두말할 나위 없고. 북한은 오히려 가깝지가 않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일본이 가장 멀다는 건 뭘 의미하는 말이야? 뭐가 멀어? 심리적인 거리가 제일 멀지. 야, 그래서 스포츠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남북한 축구하고 한일전하고 둘 중에 뭐 볼래 하면 한일전 본다. 한일전에서 한국 응원한다고. 그리고 북한 이겼을 때보다 일본 이겼을 때가 더 기분이 좋다고. 그거야. 그게 역설법이다, 얘들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추운데 더워. 요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은 의자가 의문할 때 의거든.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대답이 필요 없어. 여기 밑에 예를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안 버렸다는 소리지. 가난이 죄냐? 나도 가난해도 그리움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이걸 일상생활에서 뭐 제일 많이 써? 죽을래? 이 서리법이죠? 죽고 싶냐? 이거 서리법이야. 이걸 서리법을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변화를 주려고 서리법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말 순서를 바꾸는 도치란 말 수학에도 나오죠? 말 순서 바꾸면 도치법인데 여기도 그래서 봐봐.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그 불은. 원래는 주어가 맨 앞에 와야 되잖아. 근데 도치법하고 서리법 선생님이 같이 써볼까? 죽을래 너? 이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이 쓴 거죠. 그치? 원래대로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변화 주기를 두 개 써가지고 죽고 싶냐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아까 했던 대꾸법 있잖아. 대꾸는 어떻게 이제 대칭이 되냐면 위아래가 대칭일 수도 있고 양옆이 대칭일 수도 있는데 여기 엄마의 눈에 떠나는 봐봐. 요 두 줄. 뜨레는 하고 짝을 이루는 게 밑에서 뭐게? 뜨레는 하고 짝을 이루는 게 뒷문 밖에는이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비례식 같은 거야. 반짝이는 금모래빛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야? 갈리페의 노래죠. 그래서 비례식이 완성이 돼. 이게 대꾸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하려고 쓰는 거, 과장법이 뭔지는 여러분 단어 뜻 다 알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과장의 민족이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딱 보면, 추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슬퍼 죽겠다. 기뻐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과장. 여기선 뭐가 나오냐면, 360일을 운대. 아니, 그럼 5일 빼고, 1년에 5일 빼고 울면, 그들 탈수가 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중요한 부분 반복하시잖아. 강조하려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장 많은 똑같은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게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 아니야. 반복법. 근데 이건 운율도 만들 수 있다는 덤이 있겠죠. 그 다음, 영탄은 지난주에도 했죠. 영탄적 어조가 있었지. 감탄이지, 감탄.
그래, 사실은 여기 느낌표가 있으면 제일 확실해. 근데 느낌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조. 차이점이죠. 이게 단어 뜻을 니네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 산천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자연물은 그대로인데, 인걸.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간 데가 없구나. 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니네 여기 밖에 해 떠 있잖아. 이 해는 세종대왕님도 보던 해야.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인물이 다 저 해를 한 번쯤 봤을 거야, 해랑 달을. 그 한강도, 얘들아, 한강도 그때 그대로, 아니,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때부터 흐르고 있었어. 즉, 앞하고 뒤가 하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는 없어졌다니까 대조잖아? 근데 이것도 대꾸법도 된다? 산천은 하고 짝을 이루는 거? 인걸은. 그 다음에 그대로이다랑 간대 없다. 이렇게 대꾸도 돼요. 형식은 대꾸고, 내용이 대조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열거가 또 뭐랬어? 나열이지? 나열하는 거야. 여봐.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 중학교 가기 전에 입학선물 받고 싶은 거 쭉 하면 열거법이죠. 날개 문제. 아니다. 표현 방식의 역할 봅시다. 자, 비유가 참신하면 그야말로 새로움,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롭고 깊은 의미가 생기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고, 독자의 대상이 생생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작가가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럼 날개 문제 6개 시작. 되었지요? 이거 고르는 거라 시간 오래 안 걸리죠? 보세요. 1번. 원관념, 원래관념. 두 번째, 보조관념. 그 다음에 유사성이죠. 비슷해야지. 그 다음에 3번은 비유법. 그 다음, 변화법, 강조법. 됐지요? 그러면 4번 봐봐. 이거 직유법이잖아. 근데 얘는 도치법이고, 얘는 서희법이고, 얘는 역설법이고, 얘는 반어법이면 속한 그룹이 다르죠? 얘네들은 변화주기고, 얘는 비유하기니까 답이 1번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5번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거 진짜 유명한 시야, 얘들아. 헤어짐이 축복이래. 무슨 뜻이냐? 꽃이 지는 건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 이제 여러분 생물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알고 있겠죠. 꽃이 안 떨어지면 열매도 안 생겨. 그래서 꽃이 지는 건 슬프지만, 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는 말이다. 다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대입하면 얘들아 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경험치가 생기고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슬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사람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뭐 연애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 6번 답은 이건 아까 얘들아 뭐야 이거 운율이었지 운율 운율의 적이었어. 그래서 어조 개성 땡. 어? 아니 그걸 찾아서 쓰는 거잖아. 그걸 찾았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야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문제를 풀면 오늘 진도 끝. 이건 선생님이 한 역시 일단 10분 뒤에 한번 물어볼게요. 40분에 물어볼게요. 40분에.
잘못한 사람 많죠? 어.
다 못한 사람. 네, 문제가 더 많죠. 5분을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우리 시험도 봐야 되는데. 시도해야 되는데. 50분에는 부를게요. 못한 사람 있어도. 다른 사람은 시 외우고 있거나 독서하고 있으면 돼요. 일 분 뒤에 부를게요. 봅시다. 자, 얘들아, 봐봐. 이것도 1연하고 2연이 대꾸야, 대꾸. 짝을 이루어.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편할 거야,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하고 짝을 이루는 게 여기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잖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사실 잘 보면 사랑으로 뒤에 바뀌어 있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삶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난, 시련이나 고난을 모르는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는 거지. 모르는 또는 겪지 않는, 겪어보지 않는 삶. 그렇게 비슷하게 썼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넘길게요. 3번. 2번이지. 희미하는 뭐, 뜬금없고.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가는 의인법이야. 갈대를 사람처럼 나타내서 의인법인데, 이게 나를 잘 보면, 나는 해가 날개를 접었다고 돼서, 얘들아, 나래가 날개의 예스러운 말이야. 그래서 이건 화리법이지. 해를 생물처럼, 새처럼 표현했으니까. 사람은 아니죠. 됐죠? 다음, 5번은, 얘들아, 이거야말로 오른쪽 날개 부분을 모르면 못 푸는데, 지금부터 얘들아, 너네 저기를 잘해야 돼. 이제는 미룰 수 없어. 중고등학교에서 문학작품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지금 오른쪽에 보면 70년대라고 돼 있죠? 또 물어본다. 70년대 대통령 누구임? 누구냐고. 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야? 몇 년대야? 어? 60년대. 아니, 그러니까 5, 60년대. 50년대 6.25가 났잖아. 그 이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잖아. 그 뒤에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왜 내려왔는지. 그 다음 누구야? 어떤 군인이 쿠데타 일으켰잖아. 박지성은 축구 선수잖아.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이제 저기 뭐야 극과 극인데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제 식민지를 36년을 겪고 그 뒤에 전쟁을 3년 넘게 한 나라를 완전 우리나라가 그때 얘들아 세계 최빈 국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게 되고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이라는 거 알죠? 개발도상국은 개발하는 중간에 있는 나라란 뜻이야. 선진국 전 단계. 거기까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흠이 더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지적을 하냐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뭐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뭐 언론의 자유니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이 그때 시를 많이 썼어. 시로 돌려 깐 거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봐봐. 고속도로가 그때 처음 생겼죠. 우리 지금 학원 근처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그때 생긴 거잖아. 경부가 얘들아 서울과 부산인 거 알고 있죠? 응? 줄임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도 생겼고 자동차들도 뭐 한 집에 하나씩 슬슬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만 심취해라. 그러면서 맥주나 콜라도 막 이때 막 들어오고 막 그랬겠지? 이런 신문물을 즐기면서 여행만 하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놀라울 때는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라고만 하세요. 긴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아닥 하세요. 라는 말은 전부 뭐야? 반어법이고 그 당시에 그 뭐야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라라는 걸 돌려 반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반어법이야.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게 줄줄이 나올 거고, 중1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가 중1 때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 뒤에 이제 학년 높아지면, 대한민국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부터 적어도 90년대까지는 고등학교 때 나올 거야. 근데 니네 막 대통령 순서 바꾸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얘들아, 미리 좀 교양을 쌓아둬야 국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시 할 때마다 선생님이 역사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얘들아, 역설법이지. 사랑을 위해 이별이 있어야 된대. 양립할 수 없지. 그 다음에, 도치. 그냥 바꾸면 돼. 얘들아,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뭐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아직이 먼저 와도 되고.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 다음은 나는 뭐뭐뭐뭐한 진폭의 새가 되어 떠난다.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8번. 가는 나열돼 있죠. 열거법이야. 근데 나는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와 있죠. 반복법이야. 그리고 9번. 이건 그냥 빈칸찮아, 얘들아. 이거 못했을 건데, 가는 서로 다른 대상을 나열해서, 봐봐, 얘들아. 뭐뭐 나열됐나 봐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은 왜 알지? 여러분, 뭐, 연예인을 동경한다, 스타를 동경한다 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 별 하나에 드는 온갖 감정들. 그래서 상위 개념을 강조하게 되고, 껍데기는 가라는 껍데기가 반복되잖아. 그래서 같은 대상을 나열해서 그 껍데기를 강조해. 반복 대상을 강조하게 된다. 이게 둘의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가서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뭐 핸드폰, 뭐 노트북, 뭐 교복, 막 이렇게 나열하면 그냥 그 상위 개념이 강조돼. 중학교 가서 새로 장만하고 싶은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에 꽂혀서 계속 핸드폰 하면 핸드폰이 강조되겠죠. 뭐가 제일 갖고 싶냐? 자,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여기서는 과장법이 사용됐죠? 360날, 아까 앞에 있던 작품이죠? 서운한 감정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다. 대꾸는 다른 부분 찾으면 되지. 풀잎대 꽃잎이네. 그 다음 12번은 대조죠? 봄은 어쩌고, 가을은 어쩌고. 그 다음에 어두우면 까만색인데, 가을가는 빨간색이니까 색채도 대조된다고 해요,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에 색채 대조가 나와. 아니, 아직 아니네. 자, 이름이요. 네 번 나오니까 반복인데 느낌표가 있으니까 영탄법이죠. 그리고 이건 미녀야, 얘들아. 옛날엔 여자들이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엔 다 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집이잖아.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그거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심지어 남편도 결혼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대부분 부모가 정해주니까. 근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 그 집 식구들은 캐릭터가 이렇다라고 지금 자기 동생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노래거든. 근데 봐봐. 시아버지는 무서워서 호랑새. 시어머니는 혼만 내는 꾸중새, 혼만 내키는, 동서는 한림새, 신우는 뾰족새, 시아주버니는 뾰중새,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막, 그냥 뾰루퉁에 있나 봐. 그냥 살갑지가 않은가 봐. 남편은 내 속도 모르는 미련새, 자식은 우는 새, 나는 썩는 새. 틀린 건 바뀌었죠. 사람을 새에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대조가 아니라 대꾸법이 쓰였죠. 봐봐. 여기서 대꾸야. 시아버지 대 시어머니. 호랑새 대 꾸중새. 이렇게 양쪽이 다 대꾸법이야. 얘들 그래서 요새 시집 간다고 말 안 해. 결혼한다고 하지. 시집 가는 거는 옛날에 진짜로 여자가 혼자 들어가서 남자 집에서 살 때 얘기야. 그 다음에 15번. 얘들아 반복법. 성내고자 4번.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조선시대의 창문의 종류가 나열돼 있어.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그 다음에 창문 만드는 도구들이 나열돼 있어. 암, 툴적이, 수, 툴적이, 배목걸쇠, 그리고 장도리, 망치 같은 거. 그래서 반복법과 열거법. 마지막 청포도. 아니네. 또 자꾸 틀리네. 자, 16번. 반어법이죠. 반어법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죠. 다음 17번. 단어법 30점인데 잘했구나. 그러니까 잘했구나가 아니라 잘했구나가 되겠죠. 그 다음 18번 역살법 모순. 모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19번 이칠리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니까 서리법. 마지막 청포도. 얘들아 여기는 흰색하고 푸른색이 대조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푸른 바다야. 하늘 및 푸른 바다 그리고 흰색 계열에 들어가는 게 은쟁반이야.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 나타냈다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